조갑재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기 전에 한 2달 전에 우리 목사님을 한 분 뵀습니다. 장태봉 목사님인데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순국 추모비 보건운동 추진위원장인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서대문구에 사는데 이런 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구나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서대문형무소 하면은 누가 뭐 설명 붙일 필요도 없이 독립운동하다가 순국하신 분들의 그 유적이고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요사이 가보면은 그 성격이 변질이 되어버렸대요. 변질이 됐답니다. 어떻게 변질됐는지 우리 장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아 놓으면은 그 사람이 거의 4년 동안 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일어났으니까 한번 보고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어떻게 이 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서독의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를 방문해가지고 유대인들 뭐 학살 여기에 대해서 무릎을 꿇어가지고 사과하는 그 장면이 있고 왜 일본은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오이즈미 수상이 한국에 와가지고 바로 이제 서대문 형무소 있는 데서 무릎은 꿇지 않았지만 거기서 사과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김대중 정부 때 왔습니다만 바로 그 순국 기념비도 철거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서대문 형무소는 그럼 무슨 기념관으로 바뀌어 있는지 우선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놀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 30분 동안 이 장태봉 목사님을 모시고 그 역사 변조의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조갑재 선생님의 강연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시중에 아주 애국자라고 소문이 참 자자한데 정말로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애국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천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신 조갑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남 부여가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0년 살 동안 45년을 서대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에서 33년 동안 목회했기 때문에 서대문이 어쩌면 제 고향 같습니다. 서대문 구민으로서 아주 긍지를 가지고 살았던 것은 서대문에 독립문이 있고요.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역사적 현장으로 애국, 애족과 민족 정기가 아주 분수처럼 흘러내리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긍지 가지고 살았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순국하신 애국자를 추모하는 추모비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아주 철거되고 완전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큰 충격을 받고 이 순국 추모비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순국 추모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그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863년에 고종이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죠. 그래서 세옥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양이침범, 비전측화, 주화매국 이렇게 아주 부르짖을 때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막부정치를 끝내고 명치유신을 하면서 문호 개방하고 현대화, 근대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한 10년 후에 운양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결한 조약이 강화도 조약인데 이게 우리 근대 최초 조약이고요. 강압에 의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 조약을 보면 원산, 인천, 부산을 항구를 개방하고 일본 사람에게 치해법권을 주고 그래서 일본 사람이 대거 한국에 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을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들어오고 일본 군인이 들어와서 일본 경찰과 군인이 우리 한국에 주둔하게 되는 빌미를 줍니다. 예, 명치유신 대략 30년 후에는 1894년, 95년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겨요. 천국이 우리 조선에서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기댈 곳은 러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아관 파천하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1904년에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또 집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대한민국을 편들 수 있는 그런 보호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1905년에 아다시피 을사보호조약을 가지고 이게 뭐 외교권, 국방권 다 가져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1907년 보통 이 한일 신협약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을 세워가지고 이 서울에 통감부를 줍니다. 근데 행정부까지 가져가요. 그리고 사법권까지 가져갑니다. 일본이. 이게 이미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사법권까지 가져간 1908년에 지금 서대문 연구소 경성 감옥을 짓습니다. 일본 사람이. 그리고 전국 8도에 감옥을 줘요. 이 감옥의 숫자는 1910년 한일합방 때 전국에 20개가 되고 그 다음에 1919년 3.1운동 지나니까 전국에 31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자를 아주 탄압하는 일제에 의한 감옥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문헌에 보면은 그 당시 크고 작은 애국단체들이 애국운동을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다 검거되면요. 중요한 애국사범, 중요한 사범들은 전부 다 서울로 끌려들여요. 경성 여기 서대문 형무소. 그래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약 4만 명의 애국자가 끌려와서 고문당하고 수감생활을 합니다. 그 중에 400명이 순교를 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우리 애국자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남아있는 가장 귀한 일제와 한거하고 독립과 애국심이 발휘되는 역사적인 성지이며 민족적 자산이고 그 현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해방 후 형무소 사용하다가 1987년 의양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버려집니다. 아주 폐허가 됩니다. 이럴 때 서대문 주민들은 이 형무시설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자. 그래가지고 그 여론이 팽배해서 아파트 칠 뻔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구청장이 이정규 구청장입니다. 이분이 참 애국자예요. 이분이 현장을 보고 버려져가는 이 보배 같은 역사 현장이 없어진다. 여기서 400명이 죽고 우리 애국자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냐. 이 현장을 보고 그 이정규 구청장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관계 당국에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참 저는 그 이정규 구청장이 참 진정한 애국자라 이렇게 봅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셨습니까? 하면 어디 오셨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이분 아니면요 애국의 성지 같은 서대문 형무소가 아파트로 변화서 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칠 때 독립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독립공원. 지금도 가보면요 서대문 독립공원이라고 크게 써있죠. 이건 독립공원이에요.
항일 투쟁의 사적만 전시하는 독립공원, 이렇게 여기에 사적만 했고요. 그 다음에 고문실도 아주 그 역사적 검증을 거쳐서 실제 앞세타도록 잘 만들어 놨고요. 사형당한 400명 중 그때 90명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8.25 해방되니까요, 뭐 이틀을 태웠대요, 자료를. 이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는 90명을 5석에 새기고 충의와 향단을 잘 만들어서 서대문 형무소 전체 중에서 정말로 그 독립운동의 신성한 존귀한 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2001년 10월 15일 고이즈미 총리가 월드컵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는데 제일 첫 번째 참 이 서대문 독립공원을 방문했어요. 지하 고문실과 사용장 그리고 이 충호비 이걸 방문하고요. 거기다가 누구는 사진 보고 무릎 꿇었다 하고 무릎 꿇은 모양이라고 하고 일단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끼쳐준 많은 그 고통을 안겨준 데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시설을 둘러봤다. 그리고 또 합니다. 애국으로부터의 침략, 조국 분단 등 한국 국민이 참기 힘든 그 공경과 순환 속에서 한국민이 받은 그 고통은 저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고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게 예약 신문, 세계 언론에 그 장면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장면은 역사적인 한일 관계에서 정말로 가장 귀한 장소인데 이 충호비를 다 철거해서 폐기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민족콘 그릇이라는 밥사발 비슷한 이런 엉뚱한 시설을 갖다 놨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요 아주 통탄했습니다. 정말로 분개하고 경악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현대문 역사관을 찾아가서요 항의하니까요 그 5석하고 전부 다 폐기했대요. 창고에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 형사고발한다 했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 운동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 조갑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70년도에 빌브란트가 폴란드에 찾아가서 이렇게 유대인 학살하는데 무릎 꿇고 사죄한 장면을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후세 길이길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있던 것도 없앤다고요. 지금 일본은 더 강력하게 군국주의로 가고 있는데 제가 애교보로 전화 걸었어요. 이거 항의했습니다. 그때 애교부에서는 뭐냐면 무라야마 다마나 고노 다마는 일본 정부의 성명이고 고이즈미가 와서 한 것은 그냥 한 퍼포먼스라. 그래서 우리가 큰 가치를 안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아니 폴란드는 퍼포먼스라도 어렵고 했는데요. 이거 만들어야죠. 제가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애로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달에 동아일보와 또 몇 개 신문에 이것이 보도가 되고 많은 분들이 협력해주고 또 서대문 교회협의회 우리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 위원회가 조직되고 제가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 구민과 구민을 중심으로 전 국민 상대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10,000명이 됐습니다. 저 노란 지금 서명한 걸 가져 올라왔는데요. 지금 10,000명이 됐고 이것이 복원될 때까지 이 운동은 계속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서대문 독립공원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서대문 형무소를 성역하고 역사관을 세운 이유는 일제에 의해서 애국지산이 당한 순환의 역사를 기념하며 한국인에게 항일과 독립에 앞장선 애국지사의 그 뜻을 알림으로 애국하는
국가관을 기르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서대문 연구소를 딱 보면은 애국자가 되고 애국하는 국가관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서대문 연구소 역사관을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순국 충호미를 철거하던 2010년 바로 그 해부터 서대문 연구소에 민주화 투사가 이제 전시되기 시작합니다. 민주화 투사. 그래가지고 이제 매년 8월 15일이 되면요, 금년 5회에서 5회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연합해서 민주화 페스티벌을 하는데, 지금도 서대문 연구소에 대형 간판 가보면은 2010년부터 14년도까지 5년 동안 한 민주화 페스티벌에 그 전시된 애국지사의 행적과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24명이 전시됐어요. 근데 10명만 항일 애국지사고 14명은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 투사예요. 민주화 투사. 그런데 제가 이 민주화 우리 항일 애국지사는 보훈처에서 관리해가지고 국가가 주거든요. 그 항일. 근데 민주화 투사는 어떤 기준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무소 역사관에 보면 애국지사가 허위, 이무철, 김근명, 이봉양, 이인술, 이병희, 이병호, 조성국, 박창규, 김진명 이런 지사입니다. 제가 존칭은 약합니다. 그런데 민주화 애국지사는 민주화는 문동환, 이란, 이문영, 고은, 조학순, 이돈명, 박형규, 이수선, 니영희, 이해동, 한승원, 김근태, 백기환, 이규상 14명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민주화 투사가요, 수감되었던 간방 옆에는 가보세요. 간방 옆에는 연구시설로 이력과 설명과 사진과 행적을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애국지사가 돌아가신 간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통탄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민주화 투사 이분들을 절대로 폄하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보면요, 박형규 씨 1974년 민청년 관련 긴급조치 위반 내란 업무죄로 수감, 이규상 유신헌법 반대로 긴급조치 1호, 이돈명 방콕 위반, 김근태 긴급조치 위반, 한승원 인혁당 사건 변호해줬다고 민주화 수사를 해요. 그리고 이해동, 김대중 내란 업무, 이수선, 전태일 어머니, 백기환, 명동호, YMCA 유장결혼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민주화예요. 민주화도 중요합니다. 민주화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민주화 공원을 따로 만들어야 돼. 왜 독립공원에 자리 잡아? 따로 만들어서 자기들 좀 하라고. 이 사실은 역사 세우기 운동에 역행하는 국가적 재난이고 그에 속한 사건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또요, 전시관을 이제 들어가면 첫 번째 전시관을 소개하는 소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큰 뭐 가로 세로 3, 4m 큰 이런 걸로 써 있는데 뭐냐면 광복 이후 중요한 민주화 운동 이래가지고 6가지가 써 있어요. 큰 글씨로. 그런데 보면은 1958년 진보당 사건, 1960년 민족일부 사건,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 1967년 동베를린 간접 사건, 1970년 인민혁명당 재건 사건. 이게 민주화 주요 사건이에요. 정말로 동베를린 사건이, 동베를린 간접 사건이 어떻게 민주화 사건입니까? 이것이요, 대한민국 국토 안에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전시되고 있는 글이 맞습니까?
주말 되면요, 이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근데 토요일 날, 주일 날 되고 주말 되면은 여러분 가보십시오. 어린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이요, 수천 명 왔다 갑니다. 연필 들고 다 적거든요. 무엇 배우겠어요? 아주 그들 들어갔다 나오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안 되죠. 정말로 이것은 역사 바로세기 운동의 역행하는 한심한 일입니다. 2012년도에도 전시한 운동권 행사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반동문자로 소개한 유신의 추억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이걸 지금 서대문연구소 역사관 구내 매점에서 10,000원씩 팝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왜 그런 것이 독립공원인 역사관에 자리 잡냐고. 저는 일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운동권 인사들이나 간첩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민주화 투사라는 이름으로 서대문 독립공원에 정말로 자리 잡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가시 오면 박수 한번 하세요. 이렇게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가는 일을 보면서도 정말로 침묵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저는 일깨워야 갔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되는 국가기관도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사도 있습니다. 역사학자도 많습니다. 광복회, 순국선열 유족회, 유관순 기념회 이번에 독립단체를 보니까요. 한 20여 개 독립유관단체도 있는데 왜 어찌해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정면동진 원로 목사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되는 일이 되고 후세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조국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끝까지 이 운동에 매진할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현재 바꿔지지 않고 이대로라면 역사관을 찾는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한국인들이 항일 독립을 기리며 애국과 국가관을 확립하러 왔다가 나라 사랑 애국보다도 실정법을 위반한 반국가 행동한 사람을 더 높이는 이런 것을 보고 운동권을 찬양하며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요, 1년에 5만 명이 이 역사관을 찾습니다. 일본 사람들 오는 이유는 사죄하러 왔거든요. 이게 사죄하러 왔다가 우리 한국 사람끼리도 고문하고 다 그랬네. 우리가 30년 동안 한 것은 별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비웃고 갑니다. 또 정말로 독립국안에 있는 민주투사를 찬양하는 시대를 들으므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형무소 역사관에 순국하신 선열과 옥살이한 4만 명 애국지사와 유족들과 독립단체들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서대문 형목사는 서대문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 시설은 국가적입니다. 그래서 만약 전시되는 사적을 폐기하거나 신설하거나 변경하면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검증을 받고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이것을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운동도 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이 충업이가 어떤 복원이 돼야 되고 또 고이즈미 종료가 무릎 꿇고 사지했던 장면과 그 사지한 어록을 이제 꼭 동판이나 석판에 새기는 것, 이것도 꼭 제가 이제 운동하겠고요. 민주화 운동의 사적은 다른 곳에 정하여 독립과 혼돈되지 않도록 해야 숭고한 독립전선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을 다 추진될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서명도 받고 청와대 보훈처 총리실 등지에 탄원하며 광복회, 순국선열 유족회, 유관순 기념 등 독립단체와 연계하여
전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며 서명운동도 계속할 것입니다. 역사 바로기 세운동, 비정사가 정상화되는 이 운동에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